자,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 보실래요? 아, 오늘은 좀 정신이 없네. 요즘 이제 다들 다 일찍 오셔가지고 결석도 없으셔서 이제 촬영 안 해도 되나요? 방심하고 이제 준비를 안 해놨더니 한 학생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기 입술에 저걸 하려고 했더니 저거 또 안 되네. 그리고 저기 충전하는 선이 있는데 그거 다 어디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엘베는 막 사람 많고 그래서 8층 갔다가 뛰어 올라갔다가 숨이 차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문이어서 조금 헷갈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저번 첫 번째 주 산문보다 조금 까다롭죠. 자, 일단 운영전이죠. 운영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좀 한 지금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한 10년 됐네요.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저도 참 의아스러운 게 충분히 나올 가치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준비를 잘 올해 정도에는 연기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소설과도 이게 좀 비극적이죠. 그래서 고전 소설은 행복한 결말인데 이건 좀 비극적 결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특징이 이제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액자식 구성. 그래서 이제 선비 유영이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이제 잠깐 잠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이제 운영이랑 김진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게 독특한 게 그다음에 이제 김진사 이게 다른 그 소설들과 달리 이 둘의 어떤 진술하는 장면, 얘네들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래 이랬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진술로 서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물어볼 때 그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물론 고전 소설이니까 전지적 시점으로 끌고 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7번 같은 게 이제 나온 겁니다. 맞죠? 사실 7번이 핵심이 되고 조금 올라가면 사실 이제 이생규장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운영전이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문학사적 측면으로 좀 살펴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의 어떤 스타일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애정 전기 소설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거든요. 애정 전기 소설이다.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좀 기이한 어떤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죽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비극적 결말인데 운영이랑 김진사는 다시 이제 뭐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올라갔는데 오랜만에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유영을 만나서 자기들의 어떤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셋이 또 술 마시고 이러다가 유영이 잠들었는데 눈을 떴는데 책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뭐 이제 그렇게 내용이 전해져서 아무튼 이제 그런 구성 이렇게 술 마셔서 깼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구성들이 좀 독특하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액자식 구성이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궁궐이 등장하잖아요. 이 궁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억압적 어떤 공간의 그런 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다. 이 정도의 어떤 특징만 갖고 가면 되는데 막상 이제 읽으면 특히 이제 뭐 내용 확인하는 문제 4번 같은 거 이런 거 참 집중해서 안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4번 같은 거를 좀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틀리시는 분들은 뭐 잘 맞는 분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틀리시는 분들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란, 김진사, 운영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대군, 운영, 김진사 뭐 이렇게 쭉 하고 있고 뭐 앞부분 봐주시고 그다음 그다음에 뭐 승려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등장인물들 좀 체크하면서 이런 인물들이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이 전개되겠구나를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니까는 뭐 다 읽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인물들만 좀 체크하고 아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겠구나 해서 그 장면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그래서 4번을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한번 줄거리 가볼게요. 서피 유형은 옛날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 연인 김진사를 꿈에서 만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액자식 구성 이렇게 얘기하죠. 꿈에서 만나니까 또 환몽무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운영은 대군 몰래 사랑을 이어가던 자신들의 비밀이 김진사의 하인 특에 그렇죠. 나쁜 놈이에요. 자 음모로 탈로 나서 대군이 자신과 동료 궁녀들을 죽이려 했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들의 어떤 진술 그래서 그런 서술이 좀 특이하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자란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선지에도 자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란이 나오니까는 자란을 집중하면서 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란에 동그라미 딱 처음에는 아마 잘 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잘 안 쳐서 문제지. 자 오늘 일은 그 죄가 너무나 크니 가슴 속 생각을 하니 어찌 감추겠나이까. 감추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감추지 않겠다. 그럼 이제 진실되게 어떤 진솔되게 말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희는 모두 여염집에서 태어난 일반 서민집이죠. 쉽게 얘기해서 천한 여자로 자 아비는 순임금이 아니요. 이제 요순 어떤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어미는 그 부인이 아황과 여영이 아니니 남녀의 종용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있다. 이건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는 누구나 있다는 거죠. 정욕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들을 언급하면서 맞죠? 문제 아마 잘 푸셨을 거고. 천자인. 자, 모강도 선녀를 만났던 요대를 늘 그리워했고 이게 또 인간의 본능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강도 그랬다. 이렇게. 영웅이에요. 항우도 이랬다.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런 것들의 어떤 진술 파악하시고 역시 어떤 옛 사람들의 어떤 성현이나 이런 성인이나 어떤 영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천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도 그런데 우리 같은 천한 여자는 더더욱 이러지 않겠니?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군은 어찌 유독 운영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금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궁녀의 어떻게 보면 역할인데 일단 인간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니? 왜 이렇게 금하니? 라고 이제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초사를 올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이유를 듭니다. 김진사처럼 빼어난 인물. 궁해드린 것도 주군이시고 약간 이제 주군을 탓하는 거죠. 주군 탓이다. 운영에게 김진사의 벼를 시종시킨 것도 주군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려고 하면 잠깐 사이에 다 만나죠. 맞죠? 심지어 쉽게 얘기해서 정수기 앞에서도 썸을 탈 수 있으니까요. 이 윈터스쿨 안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 거죠. 왜 거기서 시중되게 했니? 이렇게. 영웅은 오랫동안 깊은 궁궐에 갇혀 지내면서 자, 운영이래. 운영은 오랫동안 궁궐에 갇히면서 자, 이제 궁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문제가 나중에 나오면 이 억압적 공간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가을달과 봄꽃을 보며 슬픔을 느끼고 오동잎 밤비에 애태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절 내내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자 기품 있는 사내를 보고 자 그럼 기품 있는 사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김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진사 체크 좀 해주시고요. 상사병이 깊이 들었으니 자 불사약이나 현작의 솜씨 항상 이제 여기 불사약 다 불로초 같은 거죠. 쉽게 해서 막 현작 이건 명입니다. 명이 낫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과장된 또 표현 사용하면서 그만큼 운영이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걸로도 치료할 수 없다. 그만큼 김진사를 많이 그리워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자, 운영이 하룻밤 사이에 아침 이슬처럼 쓰러지고 나면, 자, 이제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자, 이런 거 참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뭐뭐 하고 나면 하면은 가정하는 거죠. 그럼 운영이가 죽고 나면 주군이 비록 불쌍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 불쌍하면 아무 소용없다. 제 어리석은 생각에 일종의 좀 이제 항상 이 말투에서 항상 이제 뭔가 겸양의 어떤 자세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겸손하게 항상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잖아요. 김지사와 운영을 함께하게 하여 두 사람의 함을 풀어주신다면 또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정을 좋아해요. 이게 참. 자, 주군의 적성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 가정이 대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또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지난해 운영이 정조를 지키지 않은 일이라면 자, 그 죄는 저의 것이지 하면서 자신의 탓을 하고 있네요. 운영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올리는 말씀은 위로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로 벗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니. 또 이제 벗들을 저버리지 않는 건 또 의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또 주군에 대한 어떤 속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자세까지. 오늘 일은 죽어도 영예롭을 것입니다. 죽음을 또 당연히 받아들이는 어떤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녀의 어떤 의연한 태도. 자, 엎드려 바라본데 주군께서는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여기까지 딱 읽고 앞에 이제 자란을 좀 선지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1번 선지를 한번 쓱 보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은 자라는 김진사와 운영이 각각 계기를 자신의 탓하고 있네. 제공한 책임이 계기를 잠시만 자타는 아니고 계기와 책임이 배분되고 있다. 그거 아까 배분 탓하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맞죠? 왜 그렇게 했냐? 왜 이거 시종되게 했냐? 주군이시다. 이 장면 딱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번에 1번 원지를 바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영혼 없이 밑을 쭉 가시면 안 되는데 다들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여기까지 딱 읽고 1번 선지 가셨어요?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틀리고 빨리 풀려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업 준비하기 때문에 읽어야 되지만 제가 그냥 학생이면 개꿀 하면서 1번 체크하고 이제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읽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설명을 위해서 나머지도 확인해야 돼서 좀 귀찮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귀찮을 게 없잖아. 그리고 이제 채점 딱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하고 시험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나머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시간 단축이니까 빨리 가면 6분 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저는 소사를 올려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저는 하면 이게 뭔 소리지 하지 마시고 앞부분 줄거리에서 운영이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운영이가 이제 얘기하는구나까지 생각해 주시면 좀 멋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좀 읽고 나면서 좀 파악하셔도 괜찮게 합니다. 하지만은 저가 누구지 하지 마시고 줄거리에서 운영이 진술했다고 얘기를 들려준다고 했으니까 요 저는 운영이구나 체크하고서 이게 이제 동그라미 치고 이제 들어가셔야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대화 장면 나와요. 고전 소설은 대화 장면이 많다고 했어요, 맞죠? 자, 죽음의 은혜는 산과 바다 같건만. 자, 일단 또 이제 또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서 비유적 표현 나오면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죄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시를 주군이 한번 의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시집기를 딱 했는데 이 시에서 남자를 임을 그리하는 내용이 딱 있기 때문에 주군이 딱 있어 운영이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해서 딱 이렇게 의심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살을 못했거든요. 실격에서. 자, 바른대로 아뢰지 않은 것이 거짓말 쳤으니까 둘째의 죄이고 죄 없는 궁녀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는 셋째의 죄입니다. 이 같은 세 가지 큰 죄조시 제가 무슨 면목을 살기니까 혹여 죽음을 그친 짓이라 해도 자기가 죽겠다 이렇게 자결하겠다 또 얘기합니다. 대부는 저희 초사를 다 읽고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펼쳐서 읽더니 자, 이거는 또 다시 진술하는 거죠. 자, 노기를 다소 누그러뜨습니다.
이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뭐 서로 죽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 평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 대군은 마침내 저를 별당에 가두고 안 죽였네요. 다른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네. 자기 원리.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어떤 죄하고 다 했으니까 별당에 가두면 안 되는데 별당에 가둬버리고 혼자 있고 하면 확 죽여버리고 기극적인 게 벌써 딱 드러나 있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진사가 붓을 들어 운영이 회상한 옛일을 기록하니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이렇게 진사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말한 거를 이제 막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다. 그렇죠. 이게 또 옛날 생각하니까 이 회상한 일 기록하다 보니까 또 슬픈 거예요. 자, 운영이 김진사에게 말했다. 그 뒤 이야기는 남분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제 네가 이제 말해라, say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에 진사가 운영이들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놓치지 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진사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잘 그렇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운영이 자결한 뒤에 궁중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를 잃은 듯한 역시 또 비유적인 표현이죠.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같이 슬퍼했네요. 통곡 소리가 궁문까지 들려 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딱 눈치챈 거지 이게 지금. 느낌 이상하다. 저의 집안 사람들은 저를 살리고자 애쓰면서 한편으로는 장례 준비를 했었죠. 저는 날이 저문 뒤에야 겨우 깨어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은 이미 끝났다. 남은 재산을 팔아 부처님께 공양하라는, 자,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맞죠? 운영의 부탁이나마 지켜 부처에 떠도는 훌륭을 위로하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지칠 것 같아서 그냥 쭉 이제 푸셨다 전제 쭉 가는데,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붉은 글씨나 기억 같은 데서 문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별 특별한 게 없을 때 이런 부분에는 내용 확인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쓱 지나갔다가는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대화 장면이나 이렇게 작은 따옴표 이런 거 있으면은 내면심도 드러나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니까 끝까지 집중하면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 있었잖아요. 맞죠? 저는 운영이 남긴 팔찌와 거울 그리고 문방 재고들을 모두 팔아 40석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으로 청명사에 불공을 드리려 했으나 믿고 맡길 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이 이제 선지에 있어서 이 나쁜 놈이 등장했구나.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 너의 지난날 죄를 모두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라도 내게 충성을 다하겠느냐. 사람 안 바뀌는데 또 속네. 특이 엎드려 울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둔하나 아무 감정도 없지는 않습니다. 쟤는 머리카락 다 뽑아도 셀 수가 없는데 되게 오버하면서 얘기하네요. 저를 용서해 준다니 죽은 나무에 해골이 두는 것 같습니다. 어찌 진사를 목숨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운영을 위해 재물을 갖추고 불공을 드리려 소원을 빌려하는데 믿으라 살고 네가 가주겠느냐? 삼가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저기 약간 중간 역할을 막 해가지고 좀 운영이랑 막 연결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막 저기 안 좋은 소문도 막 내고 이제 또 나쁜 짓 또 하거든요. 이제 한번 볼게요. 특은 즉시 절에 올라가 사흘 동안 볼깃잡을 두드리며 누워있다. 그냥 또 제대로 공양하지도 않고 대충 지내고 있었죠. 자, 스님 하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볼깃잡을 두드린다는 건 자기 엉덩이를 두드린다는 얘기야. 좀 이상한 거. 배도 아니고 볼깃잡이 좀 이상해. 아무튼 자, 쌀 40석을 어찌 불공에 다 쓰겠나. 술과 고기를 마련하고 이거 봐봐. 손님도 속세의 손님이잖아요. 초청하여 대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좀 또 특의 약간 이제 또 부정적인 모습이 벌써 드러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술, 고기 이런 거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 맞죠? 특히 승방에 머문 지 10여일이 지나도 도무지 제사를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스님들은 모두 분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쁜 인간인 걸 아니까 이제. 자, 마침내 제사날이 되자 여러 스님들이 말했습니다. 불공에는 공양하는 분의 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공양하는 분이 이처럼 불결하니, 그렇죠. 막 속세 사람 부르고 술 마시고 이러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 재개를 해라. 그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스님의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특은 어쩔 수 없이 나가 몸을 잠깐 물에 담그고 돌아와서는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사는 오늘 빨리 죽고 운영은 아주 나쁜 놈이죠. 무섭네요. 아내가 되게 변태 같은데요. 아무튼 특히 사흘 밤낮에 빈 소원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 운영 각시가 반드시 살아날 방도를 얻겠습니다. 제사 올리던 밤에 운영 각시가 제 꿈에 나타나. 이거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꿈인데 뭐 그냥 지어내는 거지.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들려주니 감사한 마음을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절의 중들도 모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 확인할 때 잘 체크하셔야겠죠? 특이 거짓말이에요. 자,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 특이 말했다 할 때 결국 이 대화 장면, 말하는 장면에서 내용 확인 자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그 말을 믿었다는 그 거짓말을 믿었다는 얘기죠? 실성한 듯 통곡했습니다. 마침 과거 시험이 치러질 때가 되었기에 저는 공부를 핑계로 청량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묵으며 특이란 놈이 한 짓을 자세히 듣게 되었죠. 그럼 이제 특이란 놈은 불결하게 행동한 것들이죠. 술 마시고 게으르게 했고 공양도 드리지도 않고 그런 행동들을 자세하게 듣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는 건 이 거짓말을 이제 그 진실을 듣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진실, 그리고 특이한 행동, 그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셨어야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보다 좀 어려워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에 1번을 사실 쉽게 찾았으면 뭐 나머지는 뭐 잘 하시면 틀리진 않았을 건데 2번 대구는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에 대한 자란과 운영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잖아. 맞죠? 서로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인정을 다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엇갈리는 게 틀렸다. 그거 좀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고. 3번 김진사는 재물을 팔아 쌀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 그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 초청하고 막 이런 것들은 특이한 짓이잖아요. 특은 자신을 핍박했던 김진사 운영 아니야. 김진사만 죽으라고 하고 운영을 막 자기 아내가 돼달라고 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절의 모든 승려들은 꿈에 나타난 운영부터 공연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들었다. 이거는 지금 저기 누구야? 특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요거 하나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고 5번 자란의 초사에 대한 내용 이것도 결국 내용 확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이죠. 여러 대안을 제시해서 그 상대방이 그 중 하나를 선택. 이거 할래 이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죽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임금이 적선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아예 요구를 했잖아요. 맞죠? 죽어서 슬퍼하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고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게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 과정과 긍정적 과정 그 본문에서 아까 확인하셨으면 되겠고요. 자,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6번. 자, 이거는 뭐 이제 2번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놓치면 또 안 보였을 거예요. 어딨지? 이렇게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운영의 부탁이나마 지켜 부천에 떠도는 홀령 위로하겠다. 이제 그거 가지고 푸셨어야 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거 체크 잘 해주시면 되고 이제 7번이 이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보기를 잘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회상 들려주는 액자 소설이고 자 보세요. 운영가 김진사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들려준 진술 주체인 동시에 자 여기 진술하는 주체인 동시에 회상되는 과거 속의 사건을 경험하는 주체로 나타난 것이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당시의 경험 주체로서는 알지 못했던 내용을 진술하기도 한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 경험 못한 거잖아.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진술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진술 주체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진술 주체와 그럼 진술 주체는 지금 회상에서 얘기하는 주체와 경험 주체는 그때 당시잖아.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를 잠깐 애매하게 내긴 했어요. 한번 보죠. 1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운영이 자신의 죽음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주군이가 진술 주체로 등장하여 그쵸? 죽었으니까 그래서 회상하고 있다.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 2번 진사가 붓을 들어 운영이 행상에 기록했다. 맞죠? 슬퍼했다. 이 부분에서는 운영이나 김진사의 진술이 아니라 유영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술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영이가 이제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슬퍼한 거를 지금 엉뚱하지 못해서 이걸 본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든 상황에서의 어떤 서술 이렇게 되겠지. 나는 슬펐다. 이게 아니니까 두 사람이 슬퍼했다니까 유영이가 이렇게 본 어떤 시점에서 시점이랑 좀 헷갈리죠. 그 관점에서 서술했다. 듣는 거를 그 뭐에 대한 어떤 서술. 3번 진사가 운영의 뒤를 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진술 교체가 유치됐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뭐지 진사로 말하고 있구나 진술하고 있구나 그 장면 잘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특히 볼기짝을 두드리며 누워있다가 스님에게 뭐 쌀 40석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경험 주체가 이건 특히 그렇게 한 거는 사실 모르잖아. 사실 그 경험 주체는. 그래서 목격하지 않은 장면을 구체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진사가 특히 그렇게 한 거는 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정답 5번이네. 운영각 씨가 반드시 살아날 방도를 얻겠다는 특이의 말을 들은 김지사가 그 말을 믿고 실성한 듯 통곡했다고 진술하는 거에서 자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진술 주체의 그러니까 이게 진술은 사실 진술 주체는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을 하는 거고 지금 인지적 한계는 누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경험 주체가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누굽니까? 특의 말을 김지사가 그냥 들은 거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꿈은 못 꾸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경험 주체의 인지상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게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럼 요 상황은 그때 당시에 지금 김진사랑 특이의 상황, 즉 김진사가 경험 주체가 된 거에 대한 인지적 한계 이렇게 서술을 선지를 만들어야지 적절한 정답이 되고 진술 주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 사건의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미 이제 죽고 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술 주체의 한계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 딱 체크하고 5번 이렇게 가셨어야 돼요. 좀 어려운데 이런 스타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고전 소설에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현대 소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해요. 졸립죠? 또 금요일 확실히 힘들어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문학으로 한번 갑시다. 비문학. 자, 비문학. 자, 11분이네요. 11분.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1분 시작해보죠. 일어나보세요. 네.